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곧 개막할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제 최고 권위 종목 NBA와 그리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진행하면서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화살표 따라서 우측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합 막 4조합, 3조합, 고배당 맞췄다고 연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단 2폴 2조합으로, 그리고 수익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연승 구간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숲TV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개인 통산 기록 이렇게 또 올려놨고요. 실제 적중 게시글들입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4년간 이제 4년차에 접어든 이제 생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주작이 불가능하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두 다 인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유튜브 댓글창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링크 남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3년 연속 또 10연승을 또 기록하기도 했죠. 아래 유튜브 댓글창 그 카카오톡, 제가 링크, 오픈 카카오톡 링크 댓글로 남겨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또 빠르게 카카오톡으로 문의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단일 패키지 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숲TV에 오셔서, 아무래도 숲TV가 좀 저렴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숲TV가 좀 저렴한 이유가 가끔 이제 서버렉이 좀 있어서 쪽지가 씹히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하면은 이제 뭐 카카오톡이 가장 안전하긴 하고요. 다만 조금 더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숲TV에 오셔서 생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별풍선 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프리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였죠. 어제가 또 초강승부, 시애틀 역배 깔끔하게도 단폴로 금액 10배 올렸습니다. 뭐 이게 뭐 단폴은 좀 뭐 그렇다, 뭐 나 단폴은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지만, 먹으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금액까지 10배를 올렸습니다. 전 아예 대놓고 말씀드리죠. 그만큼 또 역배 가지고 또 초강승부를 가지고 왔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제가 야간 형들 분명 쉽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쉽다 말씀드렸고 그냥 깔끔하게 올킬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어제는 이제 마행 피하기 경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잘 피해서 올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해외 쪽으로도 괜찮아서 중강승부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참여하실 분들은 잘 참고 좀 미리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주간 프리뷰 정말 오랜만에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2시부터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고 빠르게, 굵고 빠르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코하마와 요미우리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안드레 잭슨 선수가 올라옵니다. 10승 7패, 방어율 2.3점대고요. 요미 선발 투수가 토고 쇼세입니다. 이번 시즌 8승 9패, 방어율 4.1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양쪽 다 사실 그 홈 경기에서 약하고 원정 경기가 약한 두 투수가 올라옵니다. 생각보다 이제 일본 야구 플레이오프 시즌 치고는 6.5면은 꽤나 높은 이제 언더오버 진점을 크체인서즈미시보님 받았어요. 별풍선 333개 그러다 11 보니까 추가. 형들이 언더 쪽으로도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세부적인 지표는 그렇습니다. 홈 경기 선발 투수 오늘 안드레 잭슨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피한 털이 거의 3할대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표면적인 지표에 가려진 세부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안드레 잭슨 잘했잖아요. 뭐 이제 뭐 10승 투수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볼의 힘도 좋았고, 근데 어쨌든 홈 경기에서 피한 털이 거의 3할이 찍힌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타자 친화적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이제 본인이 좀 합이 잘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본 리그는 뭐가 됐던, 어찌 됐던, 단일 지표든 뭐가 됐던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가면 분명히 위험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요미우리 상대로도 방어율 2점대로 이제 강하기는 했는데,
다만 이게 유독 요미만 만났다 하면은 승수가 좀 떨어졌던, 그러니까 얘가 2승 4패거든요 이번 시즌. 그만큼 조금은 뭔가 좀 운이 없었던 그런 경기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 또 원정 선발 투수 토고쇼세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원정 경기, 이번 시즌 토고쇼세이가 시즌 말아먹은 이유가 원정 경기 때문이죠. 원정 경기는 방어율이 거의 뭐 5점이 넘어간 상황이고, 역시나 원정 경기 피안타율도 3할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불안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자, 다만 토고쇼세이가 이번 시즌 그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유독 어떤 팀을 상대로 강했냐? 요코하마를 상대로 정말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없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방어율 1점대를 기록해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토고쇼세이가 강점이 있는 거는 이렇게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얘가 잘 던져요. 좀 그런 그러니까 미우놀이 새끼죠. 그런 좀 이제 지표들이 있긴 하다. 결론적으로는 토고쇼세이가 요코 상대로 상성이 좋고, 물론 원정 경기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토고쇼세이가 은근 큰 경기를 또 잘 던집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일단은 요미 입장에서 오늘 이제 오늘 지면 끝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초놀전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토고쇼세이가 흔들리면은 바로 또 이제 그 뒤에 붙여줄 선수들이 좀 줄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제가 이제 어제도 요미 그래서 역배를 한번 보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요미 역배 찍고 이제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요코하마가 진짜 너무 잘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다들 보셨겠지만 이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요코하마는 분명 뭔가 달라. 특히나 홈 경기 플레이오프 시즌 요코하마는 이 타선의 밸런스가 일단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투 펀치가 올라갔을 때 그 승률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코하마를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정말 좋게 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근데 배당도 1.5점대, 제가 가장 불안해하는 홈 경기 배당이기도 하고, 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얘가 어쨌든 그 토구쇼세이가 요미 선발 투수 또 요코 상대로 되게 좋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요코는 가져갈 만 합니다만 다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코하마 승에다가 오히려 가실 분들은 뭐 마인슨까지 배당 메리트를 올리는 방법도 괜찮고요. 그리고 언더는 못 가겠습니다. 둘 다 피안타율이 3할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오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코하마 일반승 정도는 뭐 어떻게 한번 잘 써먹어 보실 분들은 써먹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은 니오넴과 오릭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니오넴 선발 투수가 키타야마 코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9승 5패, 방어율 1.63점대고요. 뭐 결론적으로 이제 키타야마가 니오넴이 2선발로 낙점이 됐어요. 근데 사실 2선발이라 보기 좀 애매한 게, 니오넴 입장에서도 뭔가 선발을 좀 아낀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키타야마가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보여줬던 임팩트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일단 2선발로 낙점이 되긴 했습니다. 훌륭하죠. 오릭 선발 투수가 오늘 미야기 히로야입니다. 이번 시즌 7승 3패, 방어율 2.3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니오넴 선발 투수 키타야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릭 선발 투수 미야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서로에게 정말 강했습니다. 상대 팀들을 상대로 방어율 2점대 초반대로 굉장히 좋았던 양 선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야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돔이랑 교세라도 본인 홈구장이랑 조금 더 합이 잘 맞는 투수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조금 더 피안타율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선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키타야마 코이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또 좋아지는 그런 형태의 투수이기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니오넴 이번 시즌이 니오넴이 항상 좋았던 이유, 막판에 소프트뱅크와 함께 치고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마운드 값도 마운드 값이지만 빠따 값이 좋았기 때문이잖아요. 니오넴 빠따가 좌투수한테 좀 강합니다. 좌투수 그리고 로케이션이 공격적인 애들한테 좀 강하긴 해요. 힘이 좋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상대 상성은 이제 미야기가 좋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니오넴이 공략 가능한 그런 이제 뭔가 특징들을 좀 다 갖고 있는 게 이 미야기다, 이렇게도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복귀할 수 있는 니오넴 이제 메인 타자들도 거진 다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니오넴이 오늘 경기 그냥 끝낼 것 같아요. 홈 경기에서 워낙에 이제 마운드 값도 훌륭하고 거기에다가 빠따 값까지 좋은, 그러니까 시애틀의 약간 상위 호환 버전이죠. 시애틀은 제가 마운드만 좋다고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니오넴은 마운드에다가 빠따까지 좋은 이번 시즌 팀이기 때문에 니오넴이 뭐 크게 이거는 변수 없이 올라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일단은 뭐 마인슨까지 바라보기에는 아무래도 오릭스의 그 미야기도 충분히 니오넴을 상대로 강했고, 또 미야기가 형들 그런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오릭스 그때 재팬 시리즈 우승할 때 굉장히 크게 일조를 했던 선수였는데 미야기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릴 때 제가 큰 경기에 강하다는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오릭스 프랜승 쪽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까지 한번 볼게요. 오릭스가 오늘 패배를 하더라도 큰 점수 차이로 패배할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뭐 어제처럼 2점 차 패배 뭐 이런 게 조금은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은 KBL 농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구 3경기인데 오늘 첫 번째 경기 가스공사랑 소노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뭔가 막 이것저것 재면 사실 답이 안 나올 만한 경기라고 좀 보고 있고, 뭐 결론적으로 소노가 최근에 힘이 좋습니다. 뭐 외곽에서 힘도 나쁘지가 않았고, 물론 직전 경기 LG 상대로 이제 74득점밖에 못하긴 했는데 초반에는 LG를 오히려 압도할 정도로 치고 나갈 정도로 상당히 좋아졌죠. 전술이 하나가 바뀌었어요. 외곽 구간에 보면은 그 이제 이정현 선수가 원래는 이제 이정현을 필두로 얘들도 스페이싱 농구를 했거든요. 제가 개막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양 소노의 나이트라는 선수 자체가 사실 조금 더 공격적인 그 포워드 또는 센터 이런 라인이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싱 농구를 했어. SK처럼. 근데 이게 볼이 생각보다 합이 잘 안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소노 입장에서는 외곽 효율이 좀 잘 안 나왔던 거였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서 아예 이정현 선수를 프리롤로 뒀어. 그러니까 약간 돈치치 포지션, 조금 더 아이솔레이션적인 방향으로 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정현이 좀 살아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도 이제 직전 LG전에서도 이제 딱 보였지만 이제 수비수들이 바깥으로 끌려나가면서 나이트에게 좀 좋은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외곽 3점까지 함께 또 살아나고 있는 나이트다. 나이트가 아니라 소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스공사에 제가 이번 시즌 개막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수비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비가 계속해서 안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라거나가 왔기 때문에 포스트 수비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스공사도 고양 소노의 템포에 맞게 좀 달리는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저는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홈 가스공사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던 구간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소노 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먼저 그 다음에 소노 승 마인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LG와 KT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두 이제 우승 후보의 맞대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KT가 조금은 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왜 그러냐면 KT가 최근에 어쨌든 전술을 바꿨잖아요. KT라는 팀 자체는 원래 포스트, 그러니까 수비 내용, 그러니까 어쨌든 단단한 밸런스, 공수 밸런스로 게임을 갖고 오는 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선영 선수를 데려오게 되면서 문경은 감독이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바뀌었고, 힉스까지 또 최근에 김선영 포지션에 갖다 두면서 조금 더 빠른 템포에, 그러니까 김선영은 외곽, 그리고 힉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득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템포는 빨라지기는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KT가 그래도 포스트 게임을 하면서 가져갔던 장점은 리바운드였거든요. 리바운드 싸움. 그러니까 결국 KBL은 제가 NBA의 그 어떤 전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KBL에 갖다 붙였을 때 최근에 실패를 했던 이유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래서 KBL은 NBA랑 다른 스포츠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 KBL은 리바운드만 잘 잡으면 돼요. 사실 NBA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물론 리바운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KBL은 리바운드 관리만 잘 돼도 이제 정말 밥값 이상은 한단 말인데, LG가 오늘 KT를 리바운드적인 부분에서 압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워낙에 KT는 단조롭잖아요, 전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리바운드가 먹혔을 때, 특히나 KT가 외곽이 안 되기 때문에 세컨 리바운드 찬스의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LG가 홈 경기에서 이거는 수비값으로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LG 승과 마인 승 쪽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이거는 KT가 이제 수비가 오히려 열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아무리 그래도 150점대는 언더는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버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LG 승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관장과 서울 삼성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제가 정관장이란 팀을 이번 시즌 초반에 평가를 내리면서, 사실 저는 이제 정관장 같은 농구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선수들에게 너무나 의존도가 높은 그런 형태의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음에도, 정관장에게 또 기대가 되는 거는 이번 시즌 수비값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스공사 형들 지난 시즌에 기억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강혁 감독이 이끄는 가스공사가 지난 시즌 초반에
7연승인가 초반부터 달리면서 압도적으로 1황이었던 그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얘네들이 뭐가 좋았냐면 외곽에서, 그러니까 그 디펜스 벨트가 아예 바깥쪽에 있었어. 외곽에서. 그러다 보니 어떤 팀들을 만나더라도 외곽에서부터 이제 좀 의학지고 들어가는 느낌.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그때 지난 시즌에 니콜슨이 있었죠. 가스공사에는. 그만큼 포스트에서 좋은 외국인 한 명만 있으면은 저 웬만한 경기는 그래도 좀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공격적으로 또는 수비적으로도. 직전 SK전이 그랬죠. 정관장이 보면 SK를 잡아낼 때를 보면은 지금 뭐 오브라이언트가 일단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기도 한데 외곽 구간에서 그 타이트한 그 전방 압박, 그게 상당히 좀 매력적이었고, 근데 그게 어떤 팀들을 만날 때마다 다 적용이 돼요. 또 특히나 직전 SK처럼 스페이시 농구라는 팀들은 더더욱더 이제 힘들었던 정관장 상대하기가 그런 상황이었고,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KT를 상대로 66득점밖에 못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외국인한테 의존도가 너무 커요. 뭐 니콜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공격을 할 때 포지션들을 보면은 외국인 위주로 또 풀어가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개막전에도 보셨겠지만 외곽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정관장이랑 상성 자체가 좀 안 맞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반면에 뭐 이게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도 어떻게 본다면 문제긴 합니다만, 이 KBL 리그는 리그 특성상 이제 뭐 외국인 선수만 좀 잘해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리그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뭐 정관장 일반승 가기엔 너무나도 좋았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3배당을 받았는데 이 정관장이 언더가 뜨던 오버가 뜨던 질 경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5.5점대에 그래도 핸디캡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들이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4점 안쪽으로 떨어질 만한 경기라고 봐요. 오늘 경기 중에서 이제 오무 접근하기 좋은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정관장 일반승 또는 이제 배당 메리트를 챙겨서 좀 이제 고배당에 도전해 보실 분들, 제가 볼 땐 정관장 그래도 많이 조금 더 가깝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삼성 5.5 프랜승으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리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K리그 형들한테 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게 어제 그 뭐랄까요,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도 형들한테 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킬을 내드리긴 했는데, 오늘 K리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웬만하면 이제 그걸 안 해요. 그 이제 주간 방송을 잘 안 하는데 굳이 오늘 주간 방송을 킨 이유가 K리그 때문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또 좋은 경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K리그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이랑 천안시티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원 삼성이 지금 배당이 뭐 1.3배당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배당을 K리그에서 받는 게 맞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양팀 수준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 라인의 결정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적인 측면에서 수원 삼성이 조금 더 기대값을 갖긴 어렵죠. 다만 어쨌든 수원 삼성이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대단한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시즌 이제 16경기 홈 경기 풀어나가는 동안 8승 50%가 넘는 승률을 기록을 하면서도 최근에 보면은 홈 경기에서 멀티 득점 이상씩 꾸준하게 또 이제 보여주는 그런 또 모습이 있긴 합니다. 다만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에 대한 문제점은 갖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어. 자, 반대로 자,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핵심 선수들 전부 다 빠집니다. 최전방의 툰가라 제일 중요한 선수죠. 이 선수 오늘 부상으로 결정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상준 그리고 이해찬까지 또 핵심 주전 선수들 또한 모두 빠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천안시티가 오늘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1득점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최근에 워낙 또 경기력이 좋기도 했고,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도 원정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정말 개패듯이 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천안시티도 거의 뭐 평균 실점이 2실점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2대1 또는 3대1까지 한번 볼 수가 있는 구간인데, 뭐 어쨌든 배당 대비 메리트가 좋습니다. 1마인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8배당 가까이 받았고, 언더버 같은 경우에도 3.5긴 합니다만 2배당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원 삼성 승에다가 마이너스 5반까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전남과 안산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리그에서 이렇게 저배당을 받는 게 사실 맞나 싶기는 해요. 저도 이제 수원 삼성도 1.2 뭐 3배당, 그 다음에 저기 뭐 전남 같은 경우에 지금 1.4배당을 받았는데, 오늘 전남이 받은 1.4배당은 진짜 이거는 너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 근데 이게
이제 K리그의 특성상, K리그의 특성상 또 주작질 해버리면 할 말 없는 경기긴 한데, 다만 전남이 최근에 그냥 너무 잘합니다. 사실 뭐 발베디아가 이제 최고 수준의 지금 또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남은 승격까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전남의 최근의 힘은 뭐 명확합니다. 공격력이고요. 직전 경기도 보면은 다 졌던 경기, 2대 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막판에 후반에 3골 몰아치면서 경남을 3대 2로 잡아냈는데 바로 발베디아의 역할이 컸습니다. 전남이 원정보다 홈 경기에서 공격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최근에 홈 경기에서 무득점한 경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뭐 멀티 득점도 충분히 해주는, 정말 뭐 수원 삼성이랑 함께 몇 안 되는 K리그 홈 화력 강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꾸준한 어떤 그런 실점률들, 뭐 경기당 뭐 평균 실점률도 거의 뭐 2실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많은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오늘 높은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거죠. 뭐 1대0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전남 같은 경우에도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2대1의 가능성도 있어서 전남 일반승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마행까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언더바는 2.5라고 한다면 2대0의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쪽 다 수비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오바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전남 승과 그 다음에 햄무 오바 보도록 할게요. 2대1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자, 그러면 부산과 부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무승부 배당이 빠지고요. 부산 쪽으로 배당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부산, 부천 다 올라가고 있긴 한데, 자, 일단은 이게 특수성이라는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항상 형들한테 최근에 축구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상성의 스포츠다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부산이 부천 상대로 정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대 통산적으로 놓고 봐도 최근에 부산이 부천 상대로 5승 1무야. 6경기 동안 안 졌어요. 심지어 얘들이, 부산이 홈 경기에서 부천을 잡아낼 때를 보면은 무조건 2점 차 이상으로 이겼어. 그러니까 힘도 좋았단 말이야. 공격력에 대한 힘도 좋았어. 최근에 부산이 문제가 되는 게 공격력이 빠지면서 계속 무만 캔다는 거잖아요. 부산이 지금 제 기억에 9경기 동안 4승 5무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4연속 무승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부산이. 그만큼 이제 무승부의 늪에 빠지긴 했는데 이유가 공격력 때문이긴 해. 문제는 이제 부산이 홈 경기가 이번 시즌 워낙 좋다라는 거. 홈에서 거의 안 집니다, 부산은. 여기에다가 부천 상대로 늘상 홈 경기에서는 다득점을 동반한 승리를 거둬냈다라는 것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충분히 부산이 1.9배당을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전 이거 보실 분들은 조심스럽게 마인도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3.6배당이거든요, 심지어 또 배당이. 그래서 마인도 한번 바라보면서 언더바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오바도 역배예요. 1.9배당이기 때문에 역배까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승 마인승 오바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성남과 인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좀 쎄했던 경기였습니다. 이게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빠르게 1위를 우승을 확정 지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뭐 다 좋긴 한데 인천이 원정 경기를 좀 못하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양팀 성남과 인천이 상성 자체도 그렇게 인천이 우수하지도 않아요. 성남을 압도하는 맛도 분명 없었어. 성남의 문제점은 결론적으로 이제 득점력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반대로 최근에 보면은 패배도 거의 없었을 정도로 홈 경기에서 타이트한 수비 능력치는 분명히 좋았던 또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이 최근에 보면은 언더사이즈의 경기도 많이 했고, 사실 공격력이 그렇게 뭔가 큰 기대를 제가 볼 때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천 자체가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건 조심스럽게 무승부 아니면 성남 역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가실 분들은 언더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성남이 지금 공격력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차라리 1대0이나 2대0을 보고 이제 언더 쪽으로 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배당도 이상했어. 1.88배당. 아무튼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충남과 경남 경기인데요. 자, 충남이랑 경남 경기입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가져갈 게 딱 하나입니다. 오바 쪽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항상 만나면 오바 경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팀이 두 번 맞붙어서 4득점씩 나왔죠. 두 경기에서. 그리고 뭐 충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홈 경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평가가 되는 팀인 맞긴 한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좀 승리가 많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수비력에 있어서 문제점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이고요. 반대로 이제 경남이랑 이제 역대 통산 맞대결 상황에서도
경남 상대로 역시나 많은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많은 또 실점도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승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만 잘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경남 상대로. 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그 득점력과 그리고 또 수비력이 문제가 되는 그런 또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역시나 많은 득점을 동반을 하면서도 충남 아산의 1점 차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리적인 스코어는 2대2 아니면 2대1입니다. 그래서 오바 쪽으로 빼보면서 이거는 고배당 쓰실 분들 무승부나 또는 충남 1 햄무 정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만한 경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체 중앙 경기를 깔끔하게 끝 맞춰 드렸고요. 참고하실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어제 또 우리가 또 해외 축구 올킬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주간 축구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구간 정말 괜찮습니다. 심지어 배당도 괜찮아요. 오늘은 두 폴 두 조합 모두 3배당 이상씩이 또 넘어가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영상 빠르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쑥TV 여러분들도 전체표 보고 가실 분들은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